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건축 설계 도면 보는 방법 강사 최희선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초보자들을 위해서 나는 도면이라는 거를 처음 접해봐 또는 몇 번 접해봤는데 잘 모르겠어. 도면을 보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축 설계 도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건축 설계 도면은 기본적인 원리만 아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기본 원리를 보통 일반이신 분들은, 이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이 기본 원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건축 설계 도면을 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건축 설계 도면에는 어떤 도면들이 있는지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평면도라는 게 있고요. 평면도는 지붕 평면도라는 것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인면도가 있고 단면도가 있고 그 외에도 마감도라는 것도 있고 마감재가 따로 적혀져 있는, 마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마감도, 창호도라고 해서 말 그대로 창호만 따로 그려놓은 창호도가 있고요. 계획도도 있고 상세도라는 것도 있어요. 건축 설계 도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 건물을 하나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설계 도면만 몇백 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실무에 나가서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실무에 나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기초부터 이해를 하고 싶어. 그 기초에 해당하는 평면도, 지붕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에 대해서 먼저 설계도면 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먼저 지금 보시는 게 평면도예요. 평면도라는 거를 나는 이해를 해 볼 거야 라고 하시는데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스케일 축척이라는 부분이에요. 스케일 축척이라는 거는 비율을 뜻하게 되는데요. 1대 100이라는 거는 실제 건물을 1로 봤을 때 걔를 내가 도면에 표기하려면 너무 커. 들어가는 종이도 없겠죠. 실제 집만한 종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걔를 축소를 시켜서 얼마만큼 100분의 1로 축소를 시켜서 종이에 나타낼 거야 라는 뜻으로 정해놓은 게 축척 스케일이에요. 그러면 50분의 1이라는 건 뭐겠어요? 실제 건물을 1로 봤을 때 5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그려놓은 게 50분의 1짜리. 200분의 1짜리는 얼마겠어요? 실제 건물을 1로 봤을 때 200분의 1로 줄여서 나타난 게 200분의 1짜리 또는 1대 200짜리 도면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건물, 똑같은 평면도를 내가 그리는데 50분의 1짜리, 100분의 1짜리, 200분의 1짜리 스케일만 다른 세 도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걔를 출력했을 때 받아보는 도면에서 가장 큰 거는 뭘까요? 50분의 1이겠죠. 그리고 가장 작은 건 200분의 1일 거예요. 그쵸? 왜냐면 똑같은 거를 내가 종이에 50분의 1로 축소한 거랑 100분의 1로 축소한 거랑 200분의 1로 축소한 거랑 가장 적은 수로 축소한 게 내 눈에 가장 커 보일 테고 가장 큰 수로 축소한 게 내 눈에 가장 작아 보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스케일, 축척이라는 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스케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건 없어요. 얘는 얼마로 해야 돼? 쟤는 얼마로 해야 돼?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보통 건축 도면은 A3 용지로 출력하게 돼요. A3 용지로 출력하게 되는데 그 A3 용지에 최대한 들어가게끔 도면을 작성을 해요. 어디에서? 보통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이 이 도면을 그리는데 가장 대중화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캐드에서 내가 스케일을 지정할 거야 라고 할 때, 도면을 그릴 때 이 스케일을 지정할 거야 라고 할 때는 내가 A3 용지 기준으로 했을 때 A3 용지에 이렇게 여백이 조금 남고 얘가 최대한 잘 보이게끔 그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축척을 맞춰주시는데, 일단은 지금 얘는 100대 1짜리, 1짜리를 100분의 1로 축소한 도면이에요. 그래서 얘는 삼각 스케일자라는 거 있죠. 삼각 스케일자로 길이를 쟀을 때 100분의 1짜리 눈금에서 정확히 치수가 맞도록 제작이 된 도면이에요. A3 용지 기준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 도면을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설계 도면을 보실 때 그 삼각 스케일자가 있다면 삼각 스케일자를 참고를 해서 길이를 재가면서 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그러면 일단 평면도에서 축척은 그런 거고, 삼각 스케일자로 쟀을 때 딱 맞게끔 그려진 거다라는 게 이해가 되셨으면, 일단 먼저 평면도는 어떻게 그린 것인가, 평면도의 원리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평면도의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3D 하나 작업을 했어요. 보시면 요게 지금 우리가 봤었던 평면도의 3D 3차원 형태예요.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바닥과 벽체와 천장과 지붕까지만 그렸어요. 일단 기본적인 구조만 그려놓고 걔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도면을 보는지, 평면도나 단면도나 인면도 구분은 결국 시점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그린 것인가,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먼저 평면도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시점을 이렇게 평행한 시점으로 보고, 요게 집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건 땅이고요. 이 집에서 얘는 벽, 그리고 얘는 지붕, 얘는 바닥. 바닥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테라스까지 연결시켜서 그려놨는데, 바닥, 벽, 지붕 3개 구조로 나눠졌다라고 하고선 얘를 확인해 볼 거야. 일단 평면도는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이에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보고 있던 거를, 이렇게 3차원의 공간에서 보고 있던 거를 위에서 천천히 가볼게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구조가 평면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 뭐만 보이겠어요? 지붕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위에서 내려다 보는데 지붕만 보게 되면 이 집의 구조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바닥에서부터 1.2m 정도 높이에서 쭉 자르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1.2m 정도 높이에서 쭉 자를 거야. 일단 제가 바닥에서부터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1200만큼 올려주도록 할 거예요. 지금 얘는 바닥에서부터 1200만 올리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부터 1200 더하기 450해서 1650만큼 올려야 창문선까지 보이게 돼요. 이렇게 올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바닥 자체가 450,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집안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닥 자체가 450이 올라와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450에서 1200 더 올라와서 1650만큼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얘를 어떻게 봐요?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되겠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거야. 자른 다음에 윗부분은 잘라내고 위에서 내려다 볼 거야 라고 한 게 이 평면도예요. 자, 평면도가 보시면 벽선이 보이게 되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선이 벽선이 돼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면, 내가 바닥에서부터 집 안 바닥에서부터 1200만큼 올라와 가지고 쭉 잘라서 벽이 잘린 단면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벽이 잘린 단면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집에는 현관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그 다음에 방문도 화장실 문도 테라스 문도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의 벽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뚫려 있는 부분, 뚫려 있는 부분, 뚫려 있는 부분, 실내에서 실외 쪽으로 뚫려 있으면 일단 창문이겠죠. 창문이고 이 부분이 현관문, 창문 쭉 오셔서 여기 창문 등등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거는 문이에요. 방문.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평면도를 한번 보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화면에 띄웠던 거 똑같은 평면도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평면도 반 정도 이렇게 올려놓고요. 확대를 좀 시켜 놓을게요. 확대를 이렇게 시켜 놓고 얘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보시면 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은 3차원을 하기 위한 3D 작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으로 좀 쉬워요. 많이 쉬워요. 그래서 쉽게 작업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는 3차원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고 확인을 해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벽, 그리고 창문 뚫려 있고, 그리고 문 뚫려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평면도의 기본 원리예요. 바닥에서부터 방 바닥에서부터 1200 정도, 1200이라는 거는 보통 본인 허리 높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 높이에 올라와서 쭉 자르고 뚜껑을 열고 내려다봤어. 그래서 쭉 뭐를 잘랐어? 벽을 잘랐기 때문에 잘린 단면이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 자른 데에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현관문도 있어. 걔네들은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로 표현이 돼. 근데 평면도에서는 걔네들도 자세하게 좀 그려줘요. 보시면 지금 여기 창문, 테라스 나가는 창문. 얘는 바닥까지 뚫려 있는 큰 창이에요. 그리고 현관문, 창문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형식으로 제작이 되는지 자세히 확대를 해서 보시면 지금 얘네들은 이중창이에요. 조금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띄워 볼게요. 이미지 이렇게 띄워보고 얘를 확인해서 보시면 여기 테라스로 나가는 문, 테라스로 나가는 창문 보시게 되면 유리가 양쪽에 2개, 양쪽에 2개, 가운데 큰 거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중창이라고 하죠. 요즘에 단열을 위해서 창을 이중으로 넣어요. 그래서 이중창이다 라는 표시로 가는 선, 가운데에 큰 가는 선 2개 해가지고 이중창으로 표시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방을 보시게 되면 얘도 똑같이 창문. 한쪽에 보시면 2개, 한쪽에 보시면 2개 해가지고 미닫이 형식으로 서로 겹쳐서 열리는 문이야. 그래서 2개 이중창인데 이쪽 부분은 벽 두께는 두껍고 창문 2개 넣어도 남아서 이쪽은 벽돌을 세워 쌓아서 마감을 했어. 그래서 그 벽돌 표시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여기 거실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문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문이 들어가는데 현재 보시면 이게 문짝이고요. 문짝이고 이 곡선은 문이 열리는 반경을 그린 거예요.
보통 현관문은 실내로 열리는 게 아니고 실외로 열리게 돼요. 바깥으로 열리는데 얘가 문이 우리가 지금 보는 방향에서 봤을 때 왼쪽에 달릴 수도 있고 오른쪽에 달릴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왼쪽에 달았어. 그리고 문이 열리면 이렇게 열려. 문이 열리는 방향과 반경을 표시한 거예요. 왜 이렇게 문이 열리는 방향과 반경을 표시하냐면 문이 열리고 닫히려면 기본적으로 그 문이 열리는 반경 안에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문 열자마자 계단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 열고 나오자마자 자빠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테라스, 거실에서 현관에서 문 열고 나오면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의 요 라인은 계단을 표현한 거예요. 계단을 표현했는데 계단을 현관문 바로 앞에서부터 그린 게 아니고 현관문에 나와서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내려가게끔 그 열리는 반경을 피해서 문을 그려주고 테라스를 잡아준 거예요. 현관문도 그렇지만 방문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보시면 여기가 메인 침실 마스터룸, 보통 안방이라고 부르는 메인 침실인데요. 보시면 지금 이 공간에서 방문은 여기에 달려 있고 이 방문에서 보통 방문은 방 안쪽으로 열리게 돼요. 거실 쪽으로 열게 되면 거실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뭐 나밖에 없겠지만 다른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가족의 동선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방문은 공용 공간, 거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방 쪽으로 열리게 돼요. 그래서 방 쪽으로 열리게 됐고 지금 방문이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있는 이유는 위쪽이 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열리면 다른 부분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방 문짝이 위쪽으로 열리고 문이 열리는 반경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이 반경에 맞춰서 이 반경 안에는 아무것도 없게끔 내가 침대를 놓을 거야. 그러면 침대는 여기에서 방해가 안 되게끔 멀리 떨어져서 배치를 하는 거죠. 위에 보시면 뭐 있어요? 욕실 있어요. 그쵸? 욕실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방에서부터 욕실문은 어디로 열렸어요? 욕실 안쪽으로 열렸어요. 보통 욕실문도 욕실 안쪽으로 열리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욕실문이 열리는 반경을 표시하고 그 반경에 간섭이 되지 않게끔 욕실 가구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벽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벽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벽에 뚫려 있는 부분들은 창문 아니면 문이야. 얘는 바깥으로 열려서 외부로 연결이 되니까 현관문이야. 해서 문까지 확인이 됐어 라고 하시면 실제로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서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선 따라가 보시면 동선, 내가 걸어서 가는 길 동선을 따라가 보시게 되면 평면도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바깥에서 현관 들어와서 거실 들어와서 오른쪽에 문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안방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오른쪽에 침대가 있고 왼쪽을 봤더니 욕실이 있어.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온 다음에 문이 또 있네. 요거 뭐예요? 문이죠. 그런 다음에 문 안으로 들어갔더니 욕실이 있어. 근데 아까 들어갔던 욕실은 방을 들어간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욕실이에요. 문이 거실 기준으로 했을 때 보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욕실문이 있어요. 얘는 개인 욕실이죠. 보통 이럴 때는 부부 욕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욕실은 거실에서 바로 욕실문이 보여. 공용 욕실이라고 하죠. 메인 욕실. 그래서 다시 나오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주방이 있네. 지금 보시면 주방에서는 어떻게 본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내려다 봤을 때 요거는 보통 아세요. 식탁이에요. 그죠? 테이블, 식탁이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얘가 싱크대라고 보시면 돼요. 싱크대는 요즘에 디귿자 형태, 11자 형태, 기역자 형태 많이 하는데 얘는 어떤 형태냐면 얘가 가스레인지, 얘가 싱크볼, 그리고 여기 선 나와 있네.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방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자세히 보시면 요거 살짝 손잡이 나와 있어요. 요거 냉장고예요. 그래서 보시면 냉장고가 두 대가 있어요. 그쵸? 냉장고가 두 대가 있어 라는 뜻은 실제로 냉장고 두 개를 내가 넣어줄 수도 있겠죠. 빌트인 가구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평면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이 주방에서는 이렇게 디귿자 형태의 싱크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6인용 테이블도 들어가고 이 자리에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갈 공간이 돼 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에서 이 싱크대와 냉장고 테이블을 표현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가 건물을 지어, 집을 지어 라고 하게 되면은 내장까지는 해줘요. 내장 인테리어까지는 해주는데 그게 보통 어느 선까지냐면 이 싱크대까지는 해줘요. 싱크대까지는 해주고 도면을 이렇게 그려서 보내주게 되면 이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세한 도면들을 더 그리게 되는데 그때 배관은 뭐예요? 물 공급하고 내보내는 급수와 배수를 그린 도면이에요. 급배수 도면을 그리게 되는데 그때 물 엄한 데다가 급배수 도면, 급배수 배관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물을 쓰는 데다가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주방에서 싱크대를 표현한 이유는 급배수 시설이 어디에 들어갈 거냐 그 위치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욕실도 마찬가지예요. 욕실에는 급배수 시설이 많이 들어가죠. 배관 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배관 시설이 어느 자리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그 위치를 잡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집을 지어서 이 정도는 설치를 해주지만 그 전에 배수 시설이 배관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걔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냉장고 같은 경우는 냉장고 그냥 나오는 거 아니죠. 전기 꽂아야 되겠죠. 그죠? 전기 꽂으려면 뭐 있어야 돼요? 돼지코 콘센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콘센트는 전기 도면에 따로 표현을 하게 돼요. 전기 시설이 들어간 전기 도면을 또 상세하게 그리게 되는데 걔네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기본 설계 도면, 평면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그리기 때문에 전기 도면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 여기에 콘센트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에 뭐 있어요? 지금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레인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인덕션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오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도 전기 꽂아야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도 전기 시설이 들어가야 돼 라는 거를 다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가스레인지는 가스를 쓰겠죠. 인덕션은 안 쓰겠지만 가스레인지는 가스를 쓸 테고 인덕션을 쓸지 가스레인지를 쓸지는 사용자 마음이에요. 일단 가스 시설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가스 시설이 들어가야 돼. 그 위치도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방에다가 이 싱크대와 냉장고와 테이블 자리 등등을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여기에 기반되는 다른 상세 도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방에서는 지금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안방에는 일단 침대만 넣었는데 이 침대나 또는 북박이장이나 기타 등등의 가구를 웬만하면 표현을 해줘요. 거실도 마찬가지. 텔레비전 자리도 표현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마찬가지로 전기시설,
전기 제품을 사용하려면 전기 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전기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전기 도면을 어떻게 할 건지 표현하기 위해서 평면도에서 이런 가전제품, 가구 등등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주방으로 와서 주방에 보시면 이렇게 왔을 때 여기 문 열고 나갔더니 다용도실이 있어. 다용도실에 세탁기 들어가겠죠. 보일러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떤 상세도면이 이 부분이 표현이 되겠어요? 전기와 가스 시설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평면도는 지금 보시면 벽체로 기본 구조를 표현을 하고 문으로 안에 있는 상세 구조를 또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구나 전기 시설 등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상세하게 나중에 그리기 위해서 이런 기반 시설들을 다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용도실에서 다시 나오면 방이 하나 있고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가운데에 거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면도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네 군데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치수가 있어요. 치수 보시면 3700, 3300, 그 다음에 2400, 2100 전체는 1150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는 뭐겠어요? 미리미터예요. 기본적으로 도면에서는 센티미터 사용 안 하고요. 미리미터를 사용해요. 여기 3700mm는 3m 70. 우리가 보통 쓰는 단위가 미터와 센티미터죠. 3700은 3m 70cm, 3300은 3m 30cm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면을 그리는 직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단위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적응이 되시면 3700, 3300 이게 더 편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를 쓰게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가 방 2의 사이즈를 알고 싶어 라고 하시면 사이즈가 왼쪽 아래쪽에 3700에 3300이야 라고 치수가 나와 있고 방 3은 3300에 3300짜리 방이야 라는 치수가 나와 있어요. 보통 치수는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그려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듯이 보시면 돼요. 내가 방 3의 치수를 알고 싶어. 왼쪽으로 가서 치수 확인하시고 아래로 내려오셔서 치수 확인하시고 방 1의 치수를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수평. 얘는 일단 전체적으로 도면을 봤을 때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치수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치수 6100이야. 근데 지금 보시면 치수가 누락이 됐어요. 여기 방 사이즈가 하나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6100에서 대략 이만큼 빼서 한 5800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만큼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2900짜리 방이야 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욕실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쪽, 위쪽, 오른쪽, 다용도실 사이즈도 왼쪽, 위쪽으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 전체 사이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치수는 그래프 보듯이 수평, 수직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평면도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N이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얘는 뭐냐면 방위 표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방위 표시는 동서남북을 표시한 건데 여기서 N은 북쪽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남쪽은 어디겠어요? 걔 반대 방향. 아래쪽이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동, 서, 남,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해가 가장 잘 드는 집은 우리가 남향집이라고 하죠. 남쪽으로 거실이나 방이 주로 배치된 집을 남향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집은 동, 서, 남, 북쪽 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봤을 때 남쪽이 아래쪽이야. 거기에다가 거실을 배치를 하고 안방 배치하고 배치할 수 있는 작은 방을 배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창문을 크게 내고 크게 내고 크게 내가지고 채광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보통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해요? 3베이 구조라고 하죠. 남쪽으로 창이 크게 나 있는 게 하나, 둘, 셋, 1베이, 2베이, 3베이라고 해서 3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평면도를 보고선 얘 2베이야, 얘 3베이야, 얘 4베이야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참고로 보통 거실이나 방 같은 경우는 해가 잘 들게 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배치를 하고 주방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북쪽으로 많이 배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해가 잘 들면 따뜻해져서 잘 상해. 그래서 보통 북쪽으로 많이 배치하는 걸 기본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주방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꼭 그렇지 않고 일부러 남쪽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얘는 기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으로 배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창문 보시게 되면 창문도 남쪽으로는 크게 냈지만 북쪽으로는 다른 방향 쪽, 그리고 여기 서쪽이죠. 다른 방향 쪽으로는 작게 낸 걸 확인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은 해가 거의 잘 안 들죠. 창문이 너무 크면 채광보다는 열 손실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창을 최소화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평면도라는 거를 볼 거다라고 하실 때는 벽체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벽체를 따라서 개구부라고 하는 문과 창문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따라가면서 현관문에서부터 걔네들을 따라가면서 들어가면서 방문 열고 본인이 들어가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서 가구 확인하시고 가전제품 위치 확인하시고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배관,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가스 시설 등등이 결정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 외에도 평면도에 표현되는 건 굉장히 많고 알아야 할 게 굉장히 많지만 처음부터 그 모든 거를 다 공부하시려고 하면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이런 주택, 보통 주택이 처음에 공부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다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화장실도 가죠. 텔레비전도 보죠. 밥도 먹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선을 생각하면서 주택, 뭐 아파트나 주택이든지 간에 주거 공간 위주의 도면을 보시고선 도면을 이해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좋아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평면도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지붕 평면도를 보도록 할 거예요. 평면도 중에서 보통 지붕 평면도도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아까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잠깐 봤어요. 스케치업에서 자르기 전에 보시면 자르기 전에 지붕이 있었어요. 얘를 딜리트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 지붕을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붕만 보이게 되겠죠. 이 지붕은 이렇게 세모난 형태, 박공 형태의 지붕인데 우리가 위에서 보면은 그냥 네모나게 보이겠죠. 그래서 벽체를 따라서 지붕은 처마가 나오고 그 처마선을 따라서 완성이 돼. 그래서 완성이 된 도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처마선이라고 표현이 되고 지붕마룻대라는 거는 뾰족한 부분. 스케치업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지금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선으로 보이겠죠.
걔가 지붕마루대라고 해서 이렇게 선으로 보이게 되고, 보통 지붕평면도는 외벽을 기준으로 그리기 때문에 얘 지붕평면도 확인해 보시면, 좀 크게 볼게요. 지붕평면도 확인해 보시면 치수는 외벽 기준으로 해서 외벽에서부터 처마가 얼마만큼 나왔는지, 지금 얘는 공통으로 600만큼 나와 있어요. 꺾인 부분도 600 해서 600만큼 나와 있어 라는 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는 평면도처럼 바닥에서부터 일정한 높이에서 자르지 않고 위에서 그대로 내려다본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뭐예요? 아랫부분 뭐예요? 테라스 부분이 그대로 보이게 되겠죠. 현재 스케치업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테라스 부분이 그대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붕 평면도 같은 경우는 평면도를 이해하시면 이건 별거 아니죠. 뚜껑 열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위에서 내려다 본 건데. 그래서 지붕 평면도는 이렇게 생긴 걸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면도를 보도록 할 거예요. 인면도라는 거는 내가 건물을 외부에서 바라본 거예요. 외부에서 한 면만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스케치업에서 요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얘를 나는 앞에서 볼 거야. 지금 이 집은 남향집, 거실과 현관문과 방 2개가 남향으로 돼 있는 남향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향 쪽에서 바라볼 거예요. 이렇게 바라봐서 각도를 정확히 맞춰주면 이렇게 바라본 각도에서 그린 게 인면도죠. 그래서 지금 제가 교환해서 이 인면도에는 방향을 안 써줬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남측 인면도, 동측 인면도, 그 다음에 서측, 북측 인면도라고 해서 이렇게 방향을 표시를 해줘요. 이 도면명에다가 방향을 표시를 해주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얼마예요? 1대 60이에요. 1대 60이면 얼마예요? 1짜리를 실제 건물 이 집을 60분의 1로 축소해서 그린 게 되겠죠. 그쵸? 60분의 1로 축소해서 그린 거고 이 인면도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다 웬만해서 다 이해가 되세요. 인면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보시면 왼쪽이 벽끝선이고 이거는 현관문이고 이거는 창문, 요거는 창문인데 크네. 보통 창문인데 좀 커 하면 어디예요? 거실이겠죠. 그리고 여기도 창문이네 라고 확인이 되실 테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지붕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집은 지붕이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옆에서 보면 동쪽이나 서쪽에서 보면 세모난 형태예요. 세모난 형태로 기울어진 지붕인데 내가 얘를 앞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앞에서 보면 네모난 형태로 그 기울기만큼 짧아져서 네모난 형태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지붕은 박공 지붕인데 내가 앞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바라보는 남쪽이나 북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사각의 형태로 보여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위쪽에 보시면 인면도도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선을 표현을 해줘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치수 들어가 있고 전체 이 집의 치수도 들어가 있어요. 건축설계 도면에서는 기본은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실내로 뭐 벽돌을 1장, 실외로 벽돌을 2장, 단열재도 들어가서 단열재는 뭐 120이야 라고 해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요. 평면도에서도 보시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양쪽으로 벽이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벽 끝선, 실내 안쪽 선이 아니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인면도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면도 보시게 되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치수가 나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외벽 두께만큼 벽이 튀어나와져 있고 벽이 튀어나와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지붕은 빗물이 집안으로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만큼 처마를 내고 이만큼 처마를 내서 처마 요만큼 지붕도 튀어나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면도는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면도가 있어요. 도면에서 이 단면도가 좀 많이 어려워요. 일단 그릴 때도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보통 분들은 평면도는 좀 볼 줄 알아 라고 하는데 이 단면도, 단면 상세도는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 단면 상세도도 원리만 알면 쉬운데 지금 얘는 A 부분 단면 상세도라고 돼 있어요.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평면도를 제가 조금 크게 보게 되면 이 평면도에 현재 A라고 해서 점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A라고 해서 점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단면도라는 건 말 그대로 자를 단자를 쓴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집을 이 선만큼 잘라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본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방향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3D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업에서 지금 이 집은 여기가 남쪽, 여기가 동쪽이겠죠. 아까 봤을 때 이 집을 현관문을 거쳐서 이렇게 잘랐어요. 단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똑같이 얘를 잘라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잘라 보면 지금 이 집을 앞에서 봤을 때 수직으로 뚝 잘랐어. 그러면 잘린 단면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쵸? 그 잘린 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잘린 부분은 어디가 되겠어요? 지붕도 잘렸을 테고 벽도 잘렸을 테고 바닥도 잘렸을 테고 천장도 잘렸을 테고 지금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봤을 때 여기 테라스도 잘렸어요. 단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3D로 보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단면도 좀 크게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단면도를 이렇게 크게 확인해 보시면 지금 3D에서 보고 있는 거랑 완성이 되어 있는 단면도랑 거의 똑같이 생긴 거 확인이 되시죠?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됐나요? 보시면 지붕 이렇게 잘려서 잘린 단면 그리고 여기 얘는 테두리보예요. 테두리보라고 해서 집 전체 테두리에 내려오는 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테두리보 똑같이 나와 있고 여기 벽체 부분 보시면 지금 현관문 부분 표현이 됐고 그리고 여기 내벽 얘도 보시면 여기 내벽 부분 똑같이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가로선 얘는 뭐예요? 천장 그리고 바닥 부분 지금 바닥은 아래 기초까지는 작업을 안 한 거예요. 얘는 기초라고 해서 땅에 묻히는 부분인데 걔까지는 3D에서 표현을 안 해서 바닥 부분만 이렇게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칼라로 보이는 부분 보이시죠? 빨간 선 왼쪽에 얘는 내가 잘린 단면 기준으로 봤을 때 걔는 그냥 보이는 외벽이 보이는 인면뷰야 해서 그 인면뷰도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단면도라는 거는 평면도에서 단면선을 표시를 해주고 그 부분을 따라서 잘린 면을 내가 정확히 앞에서 바라본 걸 그린 게
단면도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단면도이고 일단 지금 얘 스케일은 얼마예요? 1대 50이에요. 그러면 얘는 실제 집 1로 봤을 때 얼마만큼? 5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그린 거다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일단 단면도에서 먼저 기준이 되는 거는 이 GL선이라는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G.L이라고 해서 얘는 땅, 지반선이에요. 뭐 대지선, 지반선 해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 높이. 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현관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올라가면 왜 올라가냐면 현관은 보일러 안 들어가요. 난방 안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난방 시설이 없다가 방 안으로 거실 안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난방이 들어가서 단이 올라가 해서 난방이 되면서 거실 그 다음에 쭉 가시게 되면 문 열고 들어가면 욕실이야. 근데 들어갔더니 욕실도 보통 난방을 안 해. 예전엔 많이 안 했어요. 요즘은 하기도 해요. 아무튼 얘는 안 했어. 그래서 봤더니 여기 바닥 높이가 450 정도 올라왔어. 뭘 기준으로? GL선을 기준으로 해서 플로어 레벨 바닥 높이가 450만큼 올라왔는데 욕실 문 열고 들어갔더니 바닥 높이가 낮아졌어. 315로 낮아졌어 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쵸? 단면도도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틀릴 뿐이지 개념 자체는 평면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평면도는 위에서 자르고 내려다 본 거. 단면도는 옆에서 또는 앞에서 자르고 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집 안의 구조도 나타내지고 바닥 구조 현재 보시면 기본적으로 집을 지을 때는 집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기초라는 걸 해요. 얘는 줄기초라고 해서 벽체를 쭉 따라가면서 기초 작업을 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땅속에다가 벽 라인 따라서 똑같이 벽을 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땅속에다가 더 두껍게 했기 때문에 기초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그 기초, GL선을 기준으로 해서 700만큼 내려와서 기초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고 위에 천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천장 속에 단열재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잘라서 보니까 벽 속도 보일 테고 그 다음에 지붕이 어떻게 구조가 됐는지 지붕의 구조도 확인할 수 있고 천장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천장의 구조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얘는 내가 단면도를 그리긴 했지만 이 단면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면도에서 단면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면 이렇게 문, 벽, 문 등이 인면상으로 단면이란 거는 자른 걸 본 거고 인면이라는 거는 그 대상의 외부에서 바라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문, 여기에서 문, 그 다음에 이 꺾인 벽선 등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다시 단면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문, 꺾인 벽선 표현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단면도는 보통 이 집의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공간 구조도 공간 구조이지만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 기본적으로 기초부터 어떻게 상세 설계가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쪽부터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 땅속에서는 잡석이라는 거 TAK는 thickness를 말해요. 두께 200, 밑창 콘크리트라는 거 50, 거기에 PE 필름이라는 거
거 2겹 깔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150 두께만큼 깔고 그 위에 보호 모르타르라는 거 30만큼 깔고 그 위에 바닥 타일을 마감했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순서대로 아래서부터 시공이 된 순서대로 표현이 돼 있고 어느 부분인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도트 점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오른쪽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른쪽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에서 잡석, 밑창, 필름은 너무 얇아서 표현을 안 했고 콘크리트 150, 바닥 보온재 85, 그 다음에 여기에 콩자갈이 들어가 있는데 콩자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온수 파이프가 25파이, 25짜리 지름을 가진 게 250 간격으로 S자 형태로 깔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걔가 요 부분이 그 온수 파이프를 나타낸 거고 걔네들 사이사이에 콩자갈을 깔아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보호 모르타르 30만큼 해주고 그 위에 장판으로 마감을 해서 최종 높이가 GL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라운드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플로우 레벨은 450만큼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여기 CH는 실링 하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부터 천장 높이. 바닥서부터 천장은 2400mm 높이가 되고 그 위에는 천장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위에서부터 반자 틀이라는 거는 그냥 네모난 45에 45 각짜리 나무 막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45에 45짜리 나무 막대를 우리가 아래에서 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격자 무늬로 친 거예요. 450 간격으로. 그런 다음에 합판을 치기도 하고 보통은 석고보드를 많이 치죠. 그런 다음에 천장지, 벽지, 천장 도배지 마감을 한 다음에 반자 돌림이라는 거는 천장과 벽이 만나는 코너 부분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몰딩이라는 거를 쭉 달아준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달대라는 거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붕에 매달은 거예요. 반자 틀을 달대를 이용해서 지붕에 매달았고 지붕은 보시는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 150 구조에 위에서 비 내리고 눈 내리니까 액체 방수를 3번 해주고 그 위에 또 보호 모르타르를 20만큼 쳐주고 그 다음에 기와를 걸어줬는데 기와를 걸기 위해서 기와 거리라는 거를 21에 21각짜리를 300 간격으로 해서 기와 거리, 기와 있기를 해준 거다라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 주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물매라는 거는 기울기예요. 뭐의 기울기? 지붕의 기울기예요. 10의 4라는 거는 수평이 10일 때 세로가 4. 수평이 100이면 세로는 40. 수평이 1000이면 세로는 40짜리인 끝점을 연결해서 이 사선의 길이만큼 뭐의? 지붕의 기울기 값이 결정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붕 마감까지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단면선 기준으로 봤을 때 현관문이 잘렸기 때문에 이렇게 현관문의 구조, 현관문의 틀, 가운데 유리, 틀, 유리 나타나게 된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얘는 욕실문. 욕실문 보시게 되면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은 욕실 문틀이에요. 욕실 문틀. 요즘에는 이렇게 나무 문틀 안 쓰죠. 나무 문틀 안 쓰고 문틀이 우리가 문을 바라봤을 때 양옆에 위에 세워진 디귿자 형태로 돼 있고 바닥에는 재료 분리대라는 게 들어가죠. 재료 분리대라는 걸 넣어서 보통 거실은 뭐 타일, 욕실도 타일이지만 소재가 틀려. 그리고 보통 욕실은 물 때문에 물을 쓰는 데이기 때문에 물이 방 안으로 넘쳐 흐르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높이가 낮아요. 난방도 안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재료가 틀려라고 해서 재료 분리대, 뭐 인조 대리석 같은 걸로 많이 넣어주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문틀 또는 재료 분리대가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욕실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시면
기본 콘크리트 기준으로 물 쓰는 데니까 방수 들어가고 보호모르타르 쳐주고 타일로 마감하고 거기에서부터 2400 높이로 위에 천장은 지금 집 안이랑 똑같이 마감을 했어요. 욕실 천장재를 쓴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달대로 천장에 지붕에 매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붕 보시게 되면 여기 단열재 요 꼬인 형태의 선이 단열재예요. 단열이라는 건 뭐예요? 안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밖에 있는 열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열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재는 일단 외벽, 바닥, 지붕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걔가 법적으로 기준이 얼마만큼 단열재를 써야 되는지 정해져 있는데 그것까지는 일단 건너뛰고 단열재는 실내, 쉽게 말하면 보일러 떼는데 보일러 안 떼는데 기준으로 해서 외벽, 바닥, 지붕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면도는 어떻게 자른 거야? 수직으로 잘라서 걔를 바라본 거야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은 바닥서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평면도와 인면도와 단면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다 어떤 차이라고 했어요? 바라보는 시점의 차이,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바라보는 그 위치, 시점의 차이라고 했어요. 그것만 틀리지 다른 거는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보면 똑같아요. 보이는 거는 인면 형태로 그리고 잘린 부분은 단면 형태로 구조까지 나타낸 것 뿐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도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단 작은 도면, 구조가 작은 거, 이렇게 주택 하나, 주택을 봤으면 좀 더 큰 주택, 주택도 1층, 2층짜리가 3층짜리가 있겠죠. 걔네들은 뭐가 있겠어요? 계단이 있겠죠. 그래서 걔네들 위주로 도면을 보는 방법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도 봤다가 아파트는 똑같이 생겼지만 세대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 세대의 좀 더 큰 스케일을 공부하실 때는 아파트 도면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 다음에 건물 도면을 보시고 하시면은 도면 익히는 방법이 수월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초보자들을 위한 건축 설계 도면 보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